어떤 비밀은 평생을 짊어지고 갑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침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1980년 봄,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박선영, 10살이었습니다. 그해 5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소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44년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입니다.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 박선영의 집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선영이는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이경이가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인 할아버지 박종철을 깨웠습니다. 새벽 4시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실어야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선영아, 동생들 잘 봐라. 어머니가 트럭에 실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멀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5살 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였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선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영이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야지. 10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선영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불쌍하다, 씩씩하다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선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영이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한 잔만 마셔라. 엄마 보내드리는 거다. 10살 아이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른 말씀을 안 듣나? 선영이는 잔을 받았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방에 가서 쉬어라. 할아버지가 선영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선영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언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선영아, 밥 먹어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선영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를 지켜야 해.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은 내가 가져갈 거야. 10살 소녀의 다짐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선영이의 어린 시절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그날부터 선영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선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10살, 11살, 12살. 어린 시절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 있는 날이면 할아버지가 선영이를 불렀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선영아, 장독대 뒤에 풀 좀 뽑아라.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장독대 뒤편은 집에서 가장 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이는 그곳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른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면 큰절을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하는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1981년 가을입니다. 선영이는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영이 요즘 얼굴이 어둡구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애가 엄마 생각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 선영이가 철이 들어서 엄마 역할을 하느라 힘들겠지. 할아버지가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선영이는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말하면 안 돼.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알면 견디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가 그랬어. 아빠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일 알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선영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1982년 봄입니다. 선영이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대처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여자가 됐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영이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더 자주 불렀습니다. 선영이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는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싫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버릇 없는 것이. 할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선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냐? 내 아빠도 마을 사람들도 날 믿을 거다. 넌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하는 애가 될 뿐이야.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1983년 초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보세요.
선영이는 그날 밤 일기장을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진실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만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암호처럼 썼습니다. 오늘도 장독대 뒤가 무서웠다. 누가 나를 다시 붙여줄까? 나는 깨진 항아리 같다.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침묵 속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해 2월입니다. 광주에서 이모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모는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이었습니다. 남편을 5.18에서 잃었습니다. 이모가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오래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넌 괜찮니? 네. 정말? 이모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선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의 눈빛이 너무 어른 같아. 이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요. 엄마 없이 크느라 철이 든 거겠지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더 물었습니다. 광주로 오는 게 어때? 내가 키워줄게. 안 돼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아빠랑 동생들이 있어요. 제가 엄마 역할 해야 해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모가 떠나는 날 선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와. 이모가 여기 있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선영이는 견뎠습니다. 침묵으로 견뎠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언젠가 이 일기가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침묵을 깰 거야. 언젠가.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1983년 3월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선영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이미 2권째였습니다. 매일 밤 쓴 기록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동생들은 친구네 생일잔치에 갔습니다. 집에는 선영이와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선영이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그날이 될 거라는 것을. 방문을 잠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시골집은 그랬습니다. 문을 닫아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영이 방 앞에 섰습니다. 선영아, 방 좀 치워라. 명령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기장이에요. 가져와 봐라. 선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일기장을 빼앗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오늘도 장독대 뒤로 갔다. 할아버지가 무서웠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아빠가 죽을 것 같다. 나는 깨진 항아리 같다. 누가 나를 다시 붙여줄까?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내려놨습니다. 선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는구나. 상상이 아니에요. 선영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뭐라고? 상상이 아니라고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살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계속 입 닥쳐.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냐?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그럼 됐다. 이 일기장은 내가 가져간다.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선영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일기장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밀쳤습니다. 선영이가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선영아, 아빠 왔다? 선영이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를 봤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영아, 왜 그래? 아빠.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별일 아니다. 애가 사춘기라서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을 봤습니다.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 일기장이다. 요즘 이상한 것들을 쓰고 있더라고. 제 거예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읽어봐요. 제발. 선영아, 무슨. 읽어봐요. 선영이가 일기장을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 그건 애가 지어낸 이야기다. 사춘기 소녀들이 그런 상상을 하잖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를 봤습니다. 선영아, 이게 진짜냐?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그날부터요. 계속.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정신 차려라.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내 딸이 먼저 유혹했어. 애가 이상한 애야. 그 순간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다가 장독대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가 장독대 모서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경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독대 옆에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놓은 것이었습니다. 술 드시고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불상사네요.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싸웠는지, 왜 일기장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봤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선영이는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밤 선영이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게 끝인 걸까? 아니면 시작인 걸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씻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알았습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1983년 4월입니다. 선영이는 광주로 왔습니다. 정숙 이모네 집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 선영이는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잠갔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모가 계단 아래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여긴 안전해. 선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광주여자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웃었습니다.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선영이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김소월, 윤동주였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국어 선생님, 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영아, 시를 좋아하니? 네. 너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재능이 있어. 계속 써봐.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을 썼습니다. 1983년 여름입니다. 이모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선영아, 이모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뭐려? 진실을 말해준 것. 쉽지 않았을 텐데. 선영이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모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때 외삼촌한테,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때는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거든. 지금은요? 지금도 쉽진 않아. 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 천천히 변하고 있어. 이모가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밀은 골문 상처야. 터뜨려야 낫는다. 너는 용감했어. 선영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용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입니다. 아버지와 정숙 이모가 재혼했습니다. 동생들도 광주로 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보지 못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영이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았습니다.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고, 슬픔이 사람을 멀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봄입니다. 선영이는 사범대 4학년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5.18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영 씨죠? 김재현입니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PTSD 전문이었습니다. 5.18 유족이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 온 지 오래됐어요? 석 달 됐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선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차 한잔 할까요? 선영이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현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993년 가을입니다.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야경을 봤습니다. 광주 시내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현 씨, 말해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선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장독대 뒤의 일들을, 일기장을, 할아버지의 죽음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재현은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선영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외에는 처음 말해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용기예요. 재현이 선영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는 처음으로 과거가 조금 가벼워진다고 느꼈습니다. 1994년 봄입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습니다. 아버지가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행복해라.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행복할게요, 아빠. 선영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선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가요.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봄입니다.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재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나랑 같이 숨 쉬어요. 선영이는 재현을 봤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선영이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거야. 속삭였습니다.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재현이 둘을 안았습니다. 창밖에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그해 9월입니다. 선영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쳐다봤습니다. 밝은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것이 선영이의 사명이었습니다. 피해자에서 보호자가 되는 것.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광주의 빛이 교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997년입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영이는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슬픈 눈빛을 하는지, 어떤 아이가 움츠러드는지,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어. 언제든 말해도 돼. 몇몇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영이는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상담교사로 전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네, 아빠.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빠 잘못 아니었어요. 아빠도 피해자였어. 너무 아파서 주변을 못 봤어. 선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넌 정말 강한 사람이 됐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영이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별이었습니다. 2015년 봄입니다. 재현이 쓰러졌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투병했습니다. 선영이는 병원에서 함께했습니다. 지훈과 서연도 왔습니다. 재현이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였어요. 나도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당신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재현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잠들었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50대 과부였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서연이 안았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영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선영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말해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삼촌에게 당한 일을, 3년 동안 참은 일을. 선영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요? 응. 내 나이 때.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이가 울었습니다. 선영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선영이는 결심했습니다. 2023년 가을입니다. 선영이는 책을 펴냈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썼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모가 왔습니다. 지훈과 서연도 왔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서연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서연은 여성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2024년 봄입니다. 선영이는 54입니다. 전국 학교를 돌며 강연합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한 고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10살 때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간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영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슷한 일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말해도 괜찮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선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요. 선영이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2024년 5월 18일입니다.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광주 5.18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선영이는 무등산에 왔습니다.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재현의 묘소에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컸어요.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어머니의 산소로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산소였습니다. 엄마, 저 이겨냈어요. 선영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1980년 그날의 진달래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80살 이모가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뭐가? 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줘서.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모가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54이 되었다. 44해 전 죽었어야 할 소녀가 아직 살아 숨쉰다. 할아버지는 나를 부서뜨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깨진 항아리는 금으로 이어붙이면 더 아름답다고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녀 사진을 봤습니다. 서연의 딸 5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웃으세요? 아이가 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강하거든. 선영이가 대답했던 말이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2024년 여름입니다. 선영이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옛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녀와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렸을 때 어땠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 하지만 이겨냈지. 할머니 멋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보호받으며, 사랑받으며. 그것이 선영이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결과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이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